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산업 현장의 3종 세트다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간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내가 일을 잘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표준과 법률과 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품질 경영 시스템에도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표준이거든요.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데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이 너무 중요한 거죠. 표준. 뭐 어떤 교수님한테 강의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 하다못해 비상구 표시 하나, 하다못해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 있는 그 심볼 하나, 그게 다 표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 말한 지켜야 될 일반적인 상식이죠. 커먼 센스죠. 이게 그것이 뭐 국제 표준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 뭐 국내 표준, 산업 표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표준에서 만족하지 못한 거. 표준이 70이라 가정하면 100을 채우려고 하면요, 그 분야를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은 기본적인 거고, 시행령은 조금 구체적인 거고, 시행 규칙은 실제 행동하는 거고, 실제로 하도록 하는 권장은 지침이거든요. 고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 이렇게 4단계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표준을 보완하는 하나의 법률들이다 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들을 이게 지켜나가려고 생각하면 로드맵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틀을 잡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면삼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 6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때 같아요. 저희 집 그 담벼락이 아니라 우리 안방 앞에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뭘 하더라도 5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60년대 우리나라 정책에서 도입됐던 그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자, 스마트 그린 산단은 키워드가 세 가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디지털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요, 크린입니다. 크린. 청정이라고 청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쓴 거죠. 신재생 에너지나 또나 수소 에너지나 연료 전지 같은 걸 쓰는 거거든요. 청정 에너지죠. 청정 에너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카본이죠. 청정을 쓰면서 로 카본으로 가는 겁니다. 저탄소로 가기 위한 것을 우리가 C라고 하는데 그런 세 가지 컨셉이 바로 스마트 그린 산단에 들어갑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약 1,400개 되는 산업단지가 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뀝니다. 그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그 일에 저희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도 아까 말했던 그 국제 품질 경영 시스템과 CM과 IS, BIM을 접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품질 경영 시스템과 BIM을 녹여 가지고 그걸 만들게 되면 기본 설계 너무 편해지잖아요. 실설계 너무 편해지잖아요. 조달 구매 너무 편해지잖아요. 시공 관리 편해지잖아요. 공사 감리 편해지잖아요. 운영 관리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나중에 운영 관리를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새로운 걸 디자인할 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연결하는 게 우리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능정보기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뭐 5G, 요즘 6G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가 10년 후가 되면 6G가 본격화돼. 그 6G는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선배님들이 만약에 나이가 70이라고 생각하면 80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때 그 기술이 실제 현실화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5개년 계획에 다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제가 스타디한 바로는요. 2014년 사물 인터넷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 달에 나왔던 메타버스 기본계획 수익까지 거의 2, 30개의 기본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만 다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보지 않고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표준과 법률과 정책이 바로 산업 현장의 3종 세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리가 우리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982년이거든요. 그럼 82년, 83년에 정보통신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한국통신공사가 80년 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정보통신부가 발족했거든요. 그때 정보통신부라면 옛날에 최신부였어요. 최신부가 정보통신부 되는데 정보란 말은 원래 전산이거든요. 통신한 말은 통신인 거죠. 정보통신했단 말은 뭐냐면 전산과 통신이 통합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보하고 통신, 다시 전산과 통신이 통합되게 된 기본적 배경은요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 아시나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이 통합하려고 하면 7개 계층을 만족해야 된다. 그게 OSI거든요. 1984년에 ISO에서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리퍼런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전 세계가 정보 통신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그게 정착되는 시간이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8년 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 정보와 통신이 통합되면서 사회가 바뀐 거죠. 다시 말하면 국제 표준이 바뀌면서 법률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그것이 사회에 통합되면서 사회가 정착된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 2012년에 ITU에서 IoT 리퍼런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사물 인터넷 참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2012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리나라는 지능정보사회로 선언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가 된다면 진짜로 우리가 말한 사물 인터넷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다. 지금도 사물 인터넷이 일반화됐죠?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죠?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워치는 뭡니까? 일종의 말하는 사물 인터넷 단말이죠. 물론 스마트폰도 사물 인터넷 단말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칩이 상태지만 앞으로는 스마트카 같이 규모가 큰 그런 사물 인터넷도 등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표준이 만들어지면 법률로 보완하고 법률이 보완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로드맵, 10년 로드맵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것이 사회에 정착된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표준이 시행되면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고 그 법률에 의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결국은 정책으로 이끌어가고 그 정책이 이끌어가면 결국 사회에 정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산업 현장의 3종 세트다. 정리하면 표준이 제정되면 법률이 시행되고 정책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착되고 사회가 변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요 책에다가 추가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 검색한다는 것처럼 말씀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산업 현장의 3종 세트와 우리가 지금 선배님들이 많이 경험한 공사 감리를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일 동안 모니터를 하면 느낀 게 단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선배님들 어려워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했던 해왔던 공사 감리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산업 현장 3종 세트와 공사 감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표준,
법률, 정책.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매뉴얼이란 말은 우리 KT 출신들은 아시는 편람이 편람.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80, 90년대 중반에 이제 그때 당시 통신시설사업단 그때 아마 이희수 씨인가 그런 단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최신대학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만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요. 편람. 정보통신 편람이라고 해서 편람이 큰 1000페이지짜리가 3권이 있거든요. 근데 3권인데 제가 가지고 2권이 있는데 하여튼 그 편람이 있는데 그 편람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 수행하려면 지침서가 필요해요. 프로시저, 지침서. 지침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려고 하면요. 품질관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단계예요. 자, 표준이나 법률이나 정책은 국가 역할을 하면 매뉴얼이나 지침서는 기업, 조직이 있대요. 조직. 그럼 나는 뭐냐? 품질관리 계획서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표준, 법률, 정책은 국가 또는 국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표준이 나오면 특정 국가가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에서는 바로 품질 경영 매뉴얼과 품질 관리 절차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또 품질 매뉴얼 그렇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방침은 회사 내예요. 회사 내. 그 다음에 직무라고 하는 말은 내 기술서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직무 기술서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했는데 내 업무 담당이 없어요.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는데 전임자가 가르쳐 준대요.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죠. 왜? 그 경험을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 뭔가 그게 기록된 매뉴얼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직무기술서가 필요합니다. 직무기술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바로 경영 매뉴얼이나 아니면 매뉴얼이나 절차나 연결된 지침서거든요. 직무 지침서. 그 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바로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관리 일정표 프로세스 일정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회의를 통해서 발주자하고 수주자 간에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입니다. 3단계 표준 법률 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크게 퉁쳐서 그 다음에 방침은 조직에서 하는 거다. 우리 회사로 말하면 회사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는 내 직무 지침서입니다. 직무 기술서란 거죠. 난 뭘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품질 활동하려면 품질 관리 계획서하고 그 계획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어떤 관리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을 확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도 2018년 공부했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했던 건데 이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3일 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어제까지 고민해서 밤 11시 끝냈던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 장표 하나가 정말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배님도 이 장표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5일 동안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국제표준은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뭐 9000, 9001, 14001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했던 감리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감리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 감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법률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규정, 여기에 정보통신 감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좀 제가 모아가지고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파일은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은요 저한테 강의를 좀 집중해 들으십시오. 그러면 5일 동안에는 다 총정리입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거의 5일 동안 물론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월요일에 강의 끝나고 나서 계속 공부한 겁니다. 아, 내가 해놔도 이거 우리 선배님들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제하고 어제 하루 내에 뭐 다 잠깐 오후에 회의 참여해서 결국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자, 어찌됐든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시행령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감리를 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각종
이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 고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목록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법률인데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사용하게끔 우리 과기정통부에서는요, 군내용 이동통설비 설치 의무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도 2018년 12월에 발행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캡처 따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선배님들 했던 감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 품질경영 시스템을 공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착공정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정 검사 기준 해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마 어떤 특정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그런 말 많이 드셨잖아요. 엉터리다. 왜 엉터리입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규정을 안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책자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전혀 안 보는 거죠. 왜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전통적인 통신 분야는 통신 엔진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것이 현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통신 분야는 현행